손님, 오늘은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지난 이야기. 부유한 한정식집 상속녀 이서연이 교통사고 후 기억을 잃고 가해자 오미자에게 김보리로 키워집니다. 그 사이 오미자의 친딸 민정은 강채린으로 신분을 바꿔 미담원 상속녀가 됩니다. 8년 후 서연의 친엄마 한수정이 DNA 검사로 진실을 밝혀내자 채린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서연을 없애려 합니다. 일부의 내용이 궁금하시면 채널에 들어오셔서 일부 영상 먼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작은 민박집. 거친 바람이 창문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한수정은 보리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8년 만이었어요. 서연아, 내 아기. 한수정은 울면서 보리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눈, 코, 입,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얼굴 좀 보자. 세상에, 이 눈매. 나를 쏙 빼닮았는데 내가 왜 못 알아봤을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리는 혼란스러웠어요. 낯선 여자의 품.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알 수 없는 평온함. 그리고 슬픔. 두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줌마가 진짜 내 엄마라고요? 보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미자 엄마는요? 그 순간 구석에 주저앉아 있던 오미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보리야. 오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분이 맞아. 저분이 내 진짜 엄마야. 나는 도둑년이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보리는 오미자를 봤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미자는 계속 울었습니다. 한수정은 오미자를 노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 당신과는 서울 가서 법대로 이야기합시다.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지금은 내 딸 데리고 나가는 게 우선이니까. 한수정은 보리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서연아. 집에 가자. 하지만 보리는 오미자를 봤습니다. 평생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 함께 산 10년.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미자 엄마. 가야 해. 오미자가 말했습니다. 저분이 내 진짜 엄마야. 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같은 시각. 서울 미담원. 강채린의 사무실. 채린은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보고였어요. 찾았다고? 채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감동적인 모녀 상봉이네. 하지만 그 감동 10분을 넘기지 못할 거야.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 일 시작하세요. 네, 사장님. 채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와인잔을 들었어요. 안녕, 보리.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서연. 이번엔 영원히 사라져줘. 제주도 민박집. 한수정은 보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서울로. 오미자도 따라 나섰어요. 세 여자는 민박집 문을 나섰습니다. 밤이었어요. 어두운 길.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한수정의 차가 보였어요. 그때 굉음이 울렸습니다. 기익.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세 여자 앞을 가로막았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건장한 산에 셋이 내렸어요. 험악한 인상,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수정은 본능적으로 보리를 뒤로 숨겼습니다. 누구야? 사내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한수정 씨 되십니까?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그 애는 두고 가시죠. 사내가 보리를 가리켰어요. 한수정은 보리를 더 꽉 잡았습니다. 당신들 뭐야? 누구 사주야? 비켜. 안 비키면 경찰 부를 거야. 사내는 비웃었습니다. 경찰? 오시기 전에 상황 끝납니다. 그리고 오미자를 봤어요. 어이, 오미자 씨. 오미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딸내미가 전해달라던데. 입 다물고 쥐 죽은 듯이 살라고. 오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채린이가? 네. 효녀분이 돈 많이 주시더라고요. 사내가 웃었습니다. 보리는 무서웠습니다. 떨리는 다리, 빠르게 뛰는 심장. 이 아저씨들 뭐야? 왜 우릴 떼어놓으려는 거야? 한수정의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한 손. 저 아줌마가 우리 엄마라는데. 저 아줌마 손이 너무 따뜻해서 놓기 싫어. 사내들이 다가왔습니다. 한수정은 뒤로 물러섰어요. 오지 마. 하지만 사내들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그 순간 한수정은 가방을 던졌습니다. 사내의 얼굴에 명중했어요. 으악! 서연아, 뛰어. 한수정은 보리와 오미자를 끌고 차로 달렸습니다. 차 문을 열었어요. 세 사람이 재빨리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내들이 쫓아왔어요. 세워. 한수정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급출발했어요. 사내들은 차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승합차에 올라탔어요.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해안도로 밤 10시 한수정의 차가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검은 승합차가 쫓아왔어요.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더 빨리요. 오미자가 소리쳤습니다. 한수정은 엑셀을 더 밟았어요. 속도계 바늘이 올라갔습니다. 100, 120. 차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보리가 뒷좌석에서 울었습니다. 꽉 잡아. 고개 들지 마. 한수정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백미러를 봤습니다. 승합차가 바짝 붙었어요. 헤드라이트가 눈부셨습니다. 커브 구간. 한수정은 핸들을 꺾었습니다.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냈어요. 차체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빠져나갔어요. 승합차도 커브를 돌았습니다. 더 빠르게, 더 거칠게. 부인, 앞에 커브, 조심해요. 오미자가 소리쳤습니다. 또 다른 커브. 한수정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속도를 줄였습니다. 핸들을 꺾었습니다. 간신히 돌았어요. 그때 쿵! 뒤에서 충격이 왔습니다. 승합차가 범퍼를 들이받았어요. 차가 앞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으악! 보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수정은 핸들을 꽉 잡았어요. 차가 흔들렸지만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채린이야. 한수정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강채린 짓이야.
백미러로 승합차를 봤어요. 다시 속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내 딸을 2번이나 뺏을 순 없어. 한수정이 소리쳤습니다. 절대. 엑셀을 끝까지 밟았어요. 도로는 해안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오른쪽은 절벽, 가드레일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어두운 밤, 가로등도 없는 구간이었어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끝이었습니다. 쿵! 또 충격이 왔습니다. 승합차가 또 들이받았어요. 더 세게. 차가 흔들렸습니다. 핸들을 놓칠 뻔했어요. 제발, 제발. 한수정은 기도했습니다. 보리는 뒷좌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오미자가 보리를 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오미자도 떨고 있었습니다. 채린이가 우릴 죽이려 해. 내 딸이. 이렇게까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절벽, 가드레일, 아래는 바다. 여기서 떨어지면 우린 다 죽어. 오미자는 보리를 더 꽉 안았습니다. 쿵! 3번째 충격. 이번엔 옆면을 들이받았어요. 한수정의 차가 옆으로 밀렸습니다. 가드레일 쪽으로. 안 돼. 한수정은 핸들을 반대로 꺾었습니다. 차가 다시 중앙으로 왔어요. 하지만 승합차가 또 들이받았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기익. 타이어가 도로를 긁는 소리. 차체가 기울었습니다. 가드레일에 부딪혔어요. 쾅!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불꽃이 튀었습니다. 한수정은 필사적으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통제 불능이었어요. 가드레일을 따라 미끄러졌습니다. 불꽃, 굉음, 비명, 그리고 쾅!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벼랑 끝, 차 앞부분이 절벽 너머로 나가 있었어요. 아래는 바다, 칠흑 같은 어둠. 차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침묵,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한수정이 신음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운전석 에어백이 터졌지만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엄마. 한수정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흐릿한 시야. 보리가 보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한수정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도망쳐.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안 돼. 얼른.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아줌마. 아니 엄마. 보리가 소리쳤습니다. 앞좌석으로 손을 뻗었어요. 한수정을 흔들었습니다. 눈 좀 떠봐요. 피가 너무 많이 나잖아. 하지만 한수정은 반응이 없었어요. 고개가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보리는 울면서 한수정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오미자는 덜덜 떨고 있었어요. 이대로 있다간 우리 다 죽어. 창밖을 봤습니다. 승합차가 멈춰 섰어요. 사내들이 내렸습니다.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채린이가 우릴 죽일 거야. 그때 오미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채린의 목소리. 차갑고 낮았습니다. 살아있어? 채린아. 그럼 잘 들어. 채린이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 오면 엄마는 유괴범으로 감옥 가서 평생 썩어.
한수정은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고 그 애 데리고 당장 사라져. 그게 엄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야. 오미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너 사람이니? 어떻게 선택해? 채린이 소리쳤습니다. 감옥 갈래? 아니면 나랑 같이 비밀 지키고 살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멀리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고했나 봅니다. 경찰이 오고 있었어요. 사내들이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오미자는 한수정을 봤습니다.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는 여자. 그리고 보리를 봤어요. 울고 있는 보리. 보리야. 엄마. 이 아줌마 어떡해요. 일어나야 하는데. 보리는 계속 한수정을 흔들었습니다. 오미자는 결정해야 했어요. 여기 남을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오미자는 보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리야, 가자. 뭐? 여기 있으면 안 돼. 가야 해. 하지만 이 아줌마가 경찰이 와. 구급차도 올 거야. 오미자가 보리를 끌었습니다. 우린 가야 해. 싫어요. 엄마 나요. 보리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오미자는 더 세게 잡았어요. 차 문을 열었습니다. 보리를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엄마, 안 돼요. 보리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오미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 보리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차가 보였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린 차, 그 안에 한수정이 있었어요. 아줌마, 보리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하지만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오미자는 보리를 끌고 계속 갔어요. 더 깊이, 더 멀리. 한수정은 운전석에 남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며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멀어지는 보리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서연아, 엄마가 또 놓쳤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차도 왔어요. 한수정을 차에서 꺼냈습니다. 들것에 실었어요. 의식 없음. 빨리. 구급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숲속 오미자와 보리.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보리는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울음이 터졌어요. 저 아줌마가 내 진짜 엄마라며 왜 두고 온 거예요? 오미자도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보리야.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주도 한 모텔. 오미자와 보리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보리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 아줌마, 괜찮을까? 중얼거렸습니다. 오미자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안해. 보리야. 엄마. 보리가 돌아봤습니다. 진짜예요? 저 아줌마가 내 진짜 엄마예요? 오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누구예요? 넌 이서연이야. 오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담원 상속녀.
오미자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사고, 도망, 그리고 보리를 데려온 것. 나는 너를 친딸처럼 키웠어. 하지만 잘못된 거였어. 너를 납치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보리는 멍하니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한 10년은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야. 오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보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엄마가 날 사랑했다면 왜 어젯밤에 저 아줌마를 버렸어요? 내 진짜 엄마를. 오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체린이? 누구예요? 네, 내 친딸이야. 보리는 놀랐습니다. 엄마한테 진짜 딸이 있었어요? 그래, 민정이. 아니, 강채린. 오미자가 말했습니다. 그 애가 지금 미담원 대표야.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보리는 이해했습니다. 그럼 그 언니가 어젯밤 그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오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리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병원에 가보고 싶어요. 뭐? 저 아줌마. 아니, 엄마. 보리가 말했습니다. 내 진짜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요. 보리야, 안 돼. 오미자가 막았습니다. 병원 가면 경찰이 있을 거야. 그럼 우린 상관없어요. 보리가 오미자를 봤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요. 벌 받아야죠. 보리야,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보리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보리야, 제발. 오미자가 붙잡았어요. 하지만 보리는 뿌리쳤습니다. 나요. 제주도 대학병원 중환자실. 한수정이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았어요. 각종 기계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 산소 호흡기, 링거. 의사가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의식을 되찾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목격자는요? 차에는 환자 혼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 진술로는 여러 명이 탔다고.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깨어나면 연락 주세요. 중환자실 밖. 보리와 오미자가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수정이 보였어요. 보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이 내 엄마.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기억을 했더라면, 내가 엄마를 알아봤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오미자도 울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납치하지 않았더라면. 두 사람은 유리창 앞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세요? 오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럼 누구세요? 저는 말을 더듬었어요. 보리가 나섰습니다. 저 환자분이 제 엄마예요. 경찰은 놀랐습니다. 엄마? 네, 친엄마요. 그럼 어젯밤 사고 현장에 있었어요? 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있었나요? 보리는 오미자를 봤습니다.
오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하지 마. 제발. 하지만 보리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저, 그리고 엄마. 셋이 있었어요. 경찰은 오미자를 봤습니다. 그럼 당신도 현장에 있었어요? 왜 신고 안 하고 도망쳤죠? 저는, 오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가시죠. 조사받아야겠습니다. 경찰이 오미자의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보리가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럼 협박받았어요. 누가 우릴 해치려고. 보리가 말했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우릴 쫓아왔어요. 들이받고 우릴 죽이려고 했어요. 경찰은 메모했습니다. 승합차 번호는요? 어두워서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경찰서, 조사실. 보리와 오미자는 각각 진술했습니다. 보리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10년 전 사고, 자신이 이서연이라는 것, 오미자가 자신을 키운 것, 그리고 어젯밤 일. 경찰은 놀랐습니다. 그럼 당신이 10년 전 실종된 이서연 양이라고요? 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경찰은 전화를 걸었어요. 네, 천안경찰서죠? 10년 전 이서연 양 실종 사건. 본인이 여기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한편 오미자는 다른 방에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를 냈다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를 데려가 키웠다? 오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유괴입니다. 아시죠? 알아요. 왜 그랬습니까? 두려웠어요. 오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고 내고 경찰 부르면 감옥 갈 것 같았어요. 빚도 많았고 그래서 도망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애를 버릴 순 없었어요. 그래서 데려왔어요. 조사가 끝났습니다. 오미자는 유치장에 수감됐어요. 보리는 아동보호시설로 가게 됐습니다. 둘은 헤어져야 했어요. 보리야. 오미자가 불렀습니다. 보리는 돌아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했어. 알아요. 보리가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 사랑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미자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 서울 미담원. 체리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교통사고, 미담원 한수정 대표 의식불명. 10년 전 실종 딸 극적 발견. 그러나 체리는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교통사고로 인한 중태, 의식불명이라 중얼거렸습니다. 한수정 여사님, 부디 영원히 깨어나지 마세요. 미담원은 이제 온전히 제 거니까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안녕, 나의 가짜 엄마.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실종됐던 이서연 양, 제주도에서 발견. 유괴범으로 밝혀진 오미자, 씨 구속. 체린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뭐? 화면을 봤어요. 보리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서연 양은 현재 보호시설에 머물며 체리는 와인잔을 내려놨습니다. 살아있어. 손이 떨렸어요. 한수정은 의식불명인데 그 애는 멀쩡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 일 제대로 못했네요. 채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 애 어디 있어요? 보호시설이라고 합니다. 주소 알아내세요. 네. 채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보리. 아니, 이서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야겠어. 일주일 후. 제주도 아동보호시설. 보리는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먹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들어왔어요. 서연아, 밥 먹어야지. 보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엄마. 한수정 씨 상태가 조금 나아졌대. 정말요? 보리가 처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응.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곧 깨어날 수도 있대. 보리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병원 가볼 수 있어요? 내일 데려다 줄게. 감사합니다. 그날 밤, 보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엄마, 한수정, 아직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깨어나 주세요. 제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창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바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열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보리는 느꼈습니다. 기척. 눈을 떴어요. 어둠 속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보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림자가 다가왔어요. 가로등 불빛에 얼굴이 비쳤습니다. 건장한 남자. 일주일 전 봤던 얼굴이었어요. 해안도로에서 보리는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입을 막았어요. 쉿. 조용히 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소리 지르면 여기 애들 다 다쳐. 보리는 눈이 커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가 손을 뗐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보리가 떨며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보냈어. 사장님? 강채린. 보리는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오미자의 친딸.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여자. 왜? 넌 없어져야 해.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주사기였어요. 보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싫어요. 조용히 해.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보리는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는 창문으로 도망쳤어요. 재빨리 뛰어내렸습니다. 서연아. 복지사가 보리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보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왔어요. 주사기를 들고. 복지사는 창문을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시설 주변을 수색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CCTV 확인해 봤는데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검은 옷 입은 남자가 담 넘어 들어오는 게 찍혔어요. 얼굴은요? 마스크와 모자로 가렸어요. 범인 특정이 어렵겠네요. 보리는 떨고 있었습니다. 또 올 거야. 날 죽이러 또 올 거야. 다음 날 아침, 천안경찰서 담당 형사가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서연 양습경 미수 사건 발생. 용의자는 신원 미상. 하지만 일주일 전 추격전 때 나타난 자들로 추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가 있다는 거네. 네. 강채린을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담원 대표? 네. 이서연 양의 자리를 차지한 양딸. 동기가 충분하군. 형사는 일어났습니다. 미담원으로 가자. 같은 시각. 미담원. 채리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실패했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쓸모없는 놈들. 채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을 쳤어요. 젠장. 이서연. 왜 자꾸 살아있는 거야? 왜 자꾸 내 앞을 막는 거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 누구? 경찰입니다. 채리는 순간 굳었습니다. 경찰? 침착하게 표정을 고쳤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 2명이 들어왔어요. 강채린 씨죠? 네. 무슨 일이세요?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앉으세요. 채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미소. 형사는 앉았어요. 이서연 양 아시죠? 네. 10년 전 실종됐다가 최근 발견됐는데. 네. 뉴스로 봤어요. 다행이더라고요. 채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 제주도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젯밤 이서연 양을 습격하려는 사건도 있었고요. 채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누가요? 그걸 저희가 조사 중입니다. 형사가 채린을 봤어요. 혹시 일주일 전 어디 계셨어요? 채리는 침착했습니다. 서울에 있었죠. 증명할 수 있나요? CCTV, 신용카드 기록 다 있어요. 확인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채리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형사님들께 제 일정표 드려. 네, 대표님.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형사는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전 채리는 서울에서 여러 미팅을 했어요. 알리바이가 완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사는 일어났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서연이 무사하길 바랄게요. 채리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경찰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채린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바보들.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직접 손 쓸 것 같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 바꿉니다. 네, 사장님. 이서연을 제주도에서 서울로 데려오게 하세요. 어떻게요? 한수정이 깨어났다고 알리세요. 채린이 말했습니다. 그럼 달려올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처리하는 게 더 쉬워요. 알겠습니다. 채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이서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상대해 줄게. 이틀 후 보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좋은 소식이야.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깨어나셨대. 정말요? 보리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응. 서울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너 보고 싶대. 지금 갈 수 있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 태워줄게. 감사합니다. 보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진짜 엄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제대로.
의식이 있는 상태로 엄마, 드디어. 하지만 보리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한수정은 아직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채린이 꾸민 함정이었습니다. 보리를 서울로 유인하기 위한. 그리고 다음 날 보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김포공항. 보리가 도착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함께 왔어요. 병원이 어디래요? 강남병원이래. 택시 탈까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장 차림, 깔끔한 외모. 혹시 이서연 양이세요? 네. 한수정 여사님이 보내셨어요.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정말요? 네. 차 이쪽입니다. 남자가 안내했습니다. 보리와 복지사는 따라갔어요. 주차장, 검은색 세단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타세요. 차 안. 보리는 설렜습니다. 엄마를 만날 수 있어. 드디어. 하지만 차는 이상한 방향으로 갔어요. 저기요, 병원이 강남 쪽 아니에요? 보리가 물었습니다. 네. 근데 왜 이쪽으로? 지름길입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복지사도 느꼈습니다. 저기요, 차 세워주세요. 왜요? 이상해요. 경찰 부를 거예요. 그 순간 남자가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뭐 하는 거예요? 복지사가 소리쳤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뒷문이 열렸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어요. 내려. 한적한 창고. 서울 외곽. 보리와 복지사는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보리가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밧줄은 풀리지 않았어요. 복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어떡하지? 누가 좀.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구두 소리, 또각또각. 누군가 들어왔어요. 역광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루엣은 여자였어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불을 켰어요. 환한 빛. 보리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세련된 외모, 명품 옷, 차갑고 아름다운 얼굴. 강채린이었습니다. 채린은 보리 앞에 섰어요. 천천히 입에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으악! 보리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누구세요? 모르겠어? 채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난 강채린. 내 언니. 보리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미자의 친딸.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여자.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채린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넌 이서연이야. 미담원 진짜 상속녀. 채린이 말했습니다. 내가 훔친 그 자리의 주인. 내가 돌아오면 난 끝이야. 모든 게 거짓으로 드러나고 난 감옥 가고. 채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넌 사라져야 해. 보리는 떨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울지 마. 보기 싫어. 채린이 보리의 턱을 잡았습니다. 너도 참 불쌍하긴 해. 8년을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고 진짜 엄마도 의식불명이고. 근데 말이야. 채린이 보리의 얼굴을 밀쳤습니다. 그게 다 내 팔자야. 내 잘못 아니야.
난 그냥 기회를 잡은 것뿐이야. 보리는 울었습니다. 언니도 힘들었죠. 뭐, 가난하고, 빚쟁이한테 쫓기고, 그래서 도망친 거잖아요. 체리는 웃었습니다. 동정해? 지금 나한테? 웃기네. 체리는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보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약이야. 체린이 말했습니다. 맞으면 심장마비로 죽어. 고통 없이 편하게. 제발, 제발이요. 보리가 울부짖었습니다. 난 아직 17이에요. 죽고 싶지 않아요. 나도 17에 집 나왔어. 체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돈도 없이 넌 그래도 따뜻한 밥 먹고 잤잖아. 나보다 나았어. 주사기를 들었어요. 보리의 팔을 향했습니다. 잠깐 복지사가 소리쳤습니다. 테이프를 떼어낸 채로 이러지 마세요. 이건 범죄예요. 체리는 복지사를 봤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뭐? 당신도 죽을 건데. 복지사는 얼어붙었습니다. 목격자를 남길 순 없죠. 체린이 웃었습니다. 당신도 여기서 끝이에요. 미친놈. 복지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체리는 개의치 않았어요. 다시 보리를 봤습니다. 주사기를 가까이 댔어요. 안녕, 이서연. 아니, 김보리였나? 어쨌든 안녕. 바늘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쾅!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체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사기를 떨어뜨렸어요.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총을 겨눴어요. 움직이지 마. 손 들고 엎드려. 체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 미담원을 찾아왔던 그 형사. 강채린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체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왜? 증거 있어요. 형사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독약이야. 맞으면 심장마비로 죽어. 체린의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전 대화. 모두 녹음됐어요. 누가? 체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고 구석. 작은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미리 설치한 거였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체린이 물었습니다. 제보가 들어왔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오미자 씨요. 체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당신 계획을 다 알려줬어요. 보리를 서울로 유인한다고. 거짓 정보로.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회복지사 차에 녹음기를 달았죠. 그리고 뒤를 밟았고요. 수갑을 채웠어요. 강채린 체포합니다. 체리는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날 배신했어. 무릎이 꺾였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경찰은 체린을 끌고 나갔습니다. 보리와 복지사는 밧줄을 풀었어요. 괜찮아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복지사는 보리를 안았어요. 무섭지? 이제 괜찮아. 보리는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간신히. 경찰서. 조사가 끝났습니다. 보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미자였습니다. 보리야. 보리는 오미자를 봤습니다. 달려갔어요. 엄마. 둘은 포옹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미자가 울었습니다. 내가 채린이를 막았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살았어요. 보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보리야. 둘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오미자 씨, 당신도 유괴죄로 기소될 겁니다. 알아요. 오미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자수하고 협조한 점 참작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형사는 보리를 봤어요. 서연 양. 네. 친모 한수정 씨. 오늘 아침에 깨어나셨어요. 보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병원 가볼래요? 네. 보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한수정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하지만 의식은 돌아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보리가 들어왔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엄마. 한수정은 보리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서연아. 우리 서연이. 팔을 벌렸습니다. 보리는 달려갔어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둘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아니, 10년 만에 재회.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며칠 후 법원. 강채린 첫 공판. 채린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채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리고 말했습니다. 살고 싶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미안합니다. 방청석. 보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수정과 함께 채린을 봤어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증오, 동정, 슬픔, 모두 섞여 있었어요. 한수정은 보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끝이야. 응.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채린, 살인 미수, 감금, 사기 등의 혐의.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쾅! 망치 소리. 채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다음 편 예고. 3년 후. 보리야, 아니. 서연아. 전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서연이라는 이름. 괜찮아. 천천히 적응하자. 기억을 잃었던 소녀. 2개의 이름으로 살았던 소녀. 이제 진짜 자신을 찾아갑니다. 엄마, 전 미담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정말? 제 미각으로. 할머니의 전통을 잇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진짜 인생.